이거 거제도가 큰일 났습니다. 두 번째 콜레라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여름, 이제 끝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숨죽인 여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 경남 거제도의 모습인데요. 거제도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콜레라 이야기,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의 설대우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콜레라 우리 없어졌다고 믿었는데 15년 만에 다시 나왔네요. 예. 자, 광주 두 번째, 이번엔 거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만 발생지는 다 거제도로 보이네요. 예.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콜레라균이 네. 약간의 염도, 네. 그러니까 해안 가까이에 있는 약간의 염도가 있는 곳에서 비교적 잘 자랍니다. 네. 그리고 수온이 20도 이상 되는 곳에서 잘 자라는데 네. 아마도 이번 폭염에서 네. 강우가 적은 이런 상황에서 해안 가까이에 있던 콜레라균이 정식을 해서 그것이 생선에 네. 들어갔다가 그 생선을 먹은 분들이 아마 이번에 콜레라에 감염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두 분의 환자인데요. 두 분 다 정말로 생선을 드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두 환자가 이제 거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네. 그 남성 환자가 이제 먹었던 음식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음식들 한번 좀 보겠는데요. 네. 일단 그 게장을 좀 먹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간장게장, 양념게장 둘 다 게장이었고요. 또한 또 전복회, 네. 붕어회 등등의 이런 그 회를 이제 섭취를 했고요. 네. 또 이제 그 두 번째 환자인 73세 여성의 경우에는 약간 좀 독특합니다. 13일에 삼치를 이제 사서 냉동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그 다음날 날것으로 교회에서 여러 사람과 함께 나눠 먹었다고 합니다. 자, 설대우 교수님. 예. 그런데 이 두 환자 보니까 정말 해산물 많이 드셨는데 익히지 않은 회도 보이고요. 예. 이분은 근데 특히 두 번째 환자분은 삼치를 사서 냉동하셨는데 이거 위험한 겁니까? 냉동 보관하고 콜레라하고는 별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콜레라는 네. 콜레라균에 감염이 된 걸 드셨기 때문에 콜레라에 네. 감염이 된 것이지 네. 냉동 보관하고 콜레라가 관련이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그러면 이 삼치라면요. 예. 이미 냉동 전에 이 삼치가 콜레라균에 감염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삼치가 원인이라고 하면은 확실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냉동해도 그럼 콜레라균은 바뀌지 예, 않습니까?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두 환자분만 걸렸거든요. 근데 네. 다른 분은 또 안 걸렸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네. 교실에 네. 감기 걸린 애가 한 명 있어도 네. 그 교실 전체에 또 걸리는 애가 있고 안 걸리는 애가 있는 것처럼 네. 각각의 사람들이 어떤 질환에 대해서 감염성이 서로 다릅니다, 이게. 네.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상태라든지 또 면역학적인 이런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민감도가 다를 수 있는데 네. 이분들은 아마 네. 같은 거를 드셨더라도 비교적 네. 민감하신 분들로 생각이 되고 같이 여행을 했던 가족들도 같이 네. 드셨을 건데도 그분들은 네. 안 걸렸잖아요. 면역력의 차이로 봐야 되는 겁니까? 면역력의 차이나 어떤 유전적 차이 때문에 그럴 수 네. 있다고 설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환자의 경우는 삼치를 샀다가 얼렸다가 날걸로 드셨거든요. 네. 이 얼린 걸 날걸로 먹는 건 음식 먹는 그 조리 방법이나 그 습관에 좀 문제가 있다거나 콜레라의 확률을 높인다거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네. 다만 그 삼치를 여러분들이 드셨을 때 네. 이분은 걸리고 다른 분들은 안 걸리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광주의 그 환자처럼 같이 여행을 간 가족들 중에 다른 가족분들은 전혀 괜찮은데 네. 이분만 콜레라에 감염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런 점으로 봐서는 이유는 모르지만 네. 좀 더 민감했던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럼 걱정스러운 것이 이게 이제 후진국병이라고 일컬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졸업한 줄 알았는데 예. 거제, 경남 거제와 통영 지역이 좀 조심해야 한다는데 이게 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확대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은 콜레라라고 하는 게 왜 후진국 질환이라고 하느냐 하면 이것은 네. 수인성 질환이고 네. 또 감염된 환자의 분변으로부터 배출된 네. 그 콜레라가 하수도를 타고 내려가서 네. 그것이 다시 상수도로 유입되거나 했을 때 네. 감염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하수도가 분리가 잘 안 돼 있다거나 네. 물 처리가 잘 안 돼 있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후진적 질환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 연안이나 선진국에서도 네. 콜레라균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다만 균은 언제나 있었다? 존재합니다. 네. 언제나 존재하는데 콜레라가 사람을 감염시켜서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면 적어도 한 1억 마리 정도가 네. 한 사람에게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이 콜레라균이 1억 마리가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네. 그런데 최근의 폭염에 의해서 네. 콜레라가 잘 정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또 네. 강우가 매우 적고 하니까 제한된 지역에서 번성한 콜레라가 우선 생선회에 감염이 되고 그 생선회를
아주 뭐 드문 기회이기는 하지만은 드셨던 분이 네. 아마 이렇게 문제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제 지역 이 부근은 폭염으로 인해서 네. 콜레라가 어떤 특정 지역에 네. 좀 많이 있을 수 있고 그 연안 지역에서의 회를 드시는 거는 네. 당분간 삼가하시는 게 좋겠고 네. 이럴 경우에 여름에는 회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네. 끓여 드시는 것을 네. 권해드립니다. 예. 아, 냉동으로는 죽진 않지만 끓여 먹는 거는 콜레라균을 죽일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인가요? 한 60도나 70도 이상 그리고 네. 끓여서 드시는 건 100도 이상 끓여 드시는 것은 콜레라에 설사 감염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끓여서 드신다고 하면은 크게 염려할 바는 없습니다. 치료는 다 되는 거죠?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만 하더라도 네. 시사율이 한 50%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후진적 질환이고 또 전파도 굉장히 잘 되고 이러니까 아주 심각했는데 네. 우리나라와 같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시설도 잘 되어 있고 또 네. 특히 수액 제제가 잘 되어 있는 경우 콜레라가 되면은 이 탈수 증상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수가 심각하게 되면은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데 지금은 수액 제제도 잘 되어 있기 네.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사율이 1%에도 아마 못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실제로 환자도 거의 후유증 없이 거의 네. 완치될 수 있으니까 네. 국민들께서 15년 만에 생겼으니까 걱정을 하실 수는 있는데 그렇죠. 크게 염려할 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사율이 1% 이하라는 거 그건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손소 변호사. 그런데 네. 요즘 학생들 개학철인데 식중독 때문에 뭐 오전 수업만 하고 집에 가야 될 정도로 이게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국에서 지금 식중독, 특히 집단 식중독 의심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정말 전국을 어디를 뭐 지역적으로 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서울에서도 이제 은평구, 오산시, 봉화군, 뭐 대구 쪽에서도 이제 창원 쪽에서도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오늘만 해도 이제 네. 인천 연수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무려 155명의 의심 환자가 발생했고요. 또한 또 경남 창원에서도 50명이 넘는 학생들의 그런 의심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1000여 명에 육박하는 의심 환자가 있기 때문에 이제라도 방역에 좀 철저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설 교수님. 예. 그런데 이 식중독 역시 날씨랑 기온 때문이겠죠? 예,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날씨가 더울 때는 네. 균이 쉽게 정식할 수 있습니다. 네. 정식한 균에 의해서 우리가 식중독에 걸리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능하면 네. 물이라든지 음식을 끓여서 조리한 거를 드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솜 같은 걸 깨끗이 씻어서 개인 네. 위생을 철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리를 하시는 분들도 네. 청결 상태가 식중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조리하시는 분들이 특히 그런 조리 기구나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급식 관리하는 분들, 조리하시는 분들, 결국 어른들이네요. 어른들이 그렇습니다. 조금 더 신경 써야 우리 아이들 좀 안전하게 급식 먹을 수 있다는 것 좀 정리해 봤습니다. 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